안녕하세요. 벌써 8월달이 됐네요. 오늘은 고양이 대퇴골두에 이상이 생겨서 대퇴골두를 제거해내는 FHO라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의 술자가 아니고 저희 병원의 외과 담당인 부원장님께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경우에 수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수술하는 고양이의 케이스는 대퇴골두라고 해서 우리 다리뼈하고 골반뼈, 엉덩이뼈 사이에 를 연결해주는 골두를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이 대퇴골두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있고 잘 걷지 못하고 해서 그 골두가 이상이 생긴 부분을 제거해내는 수술을 대퇴골두 적출술, 제거술, FH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고요. 지금 이 고양이의 경우의 이유는 뭐냐면 대퇴골두 허혈성 괴사라고 해서 대퇴골두에 혈관이 있어서 그 혈관이 골두에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급해 주는데 그런 영양분을 혈액을 공급해 주는 이런 혈관이 막혀서 썩어가는 거죠. 그러면 되게 아파하게 되고 뼈가 녹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약으로는 제어가 안 되고 수술적으로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런 증상이 보였고 그 다음에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약에 대한 증상이 통증을 나타내고 그 다리를 못 쓰고 이래서 지금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 이제 감별 진단이라고 해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고양이에게 나타났는데 보통 2살 정도 전후해서 중성화한 고양이한테 대퇴골두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 대퇴골두 분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인지 그 다음에 허혈성 괴사인 LCPD인지 그걸 감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질환 전부 다 대퇴골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정확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하는 고양이는 1살하고도 3개월 정도의 나이를 가졌고요. 수컷 고양이입니다. 이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보호자분께서 아주 잘 해주셔도 아무 이유 없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좀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1살 3개월 된 애기 고양이라고 치면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건데요. 사람하고 달리 사지보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보행을 한다든가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 없이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수술 전에는 여러분 처음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하는 이유는 저희가 손으로 만지는 촉진에서 임파선이 문제가 있는지 다른 관절이 보행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시진이라고 해서 애들이 걷는 자세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청진이라고 해서 청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체온 같은 걸 재서 체온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걸 검사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정확하게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하는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검사가 될 수 있고요. 일반 보호자분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수술 전에 혈액 검사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수의사의 입장으로서 뿐만이 아니고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도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라는 게 쭉 올라가 있다든가 백혈구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나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몸에서 방어하는 군대같이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높아져 있으면 몸에 표시가 안 나도 염증이 있다든가 이런 걸 표시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염증 수치가 높으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주고 원인을 찾아 치료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고요. 적혈구 수치 같은 경우가 낮아서 빈혈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경우에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위험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혈액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혈구 검사 말고도 혈청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혈청 검사에서는 간 기능이 어떤지, 신장, 콩팥 기능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혈중 단백질 농도는 어떤지, 여러 가지 전해질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전해질은 괜찮은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건 다 제외하고서라도
수술 전에 검사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혈액 검사에서 혈구 검사, 아까 백혈구 수치나 적혈 검사 보는 거 말고 혈청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높거나 이상이 생기면 요즘은 대부분 흡입 마취를 하지만 흡입 마취하기 전에도 전 마취라고 해서 진정제 이런 거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주사 처치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나쁘면 갑자기 신장 기능이 나쁜 애를 마취하게 되면 마취상에는 약간 혈압이 떨어지는데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진다든가,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걸 해독을 못해서 마취가 잘 안 깨어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요. 혈중에 이제 검사에서 알부민이라는 수치나 단백질 수치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런 알부민 수치 같은 게 낮으면 저희가 수술할 때 저 안에서 항상 수술하는 개체 혈압을 체크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저혈압이 훅 되면서 심장이 먹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활달해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21년 이상 임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겉으로 볼 때랑 검사할 때랑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시겠지만 저는 병원을 되게 싫어하긴 합니다. 뭐 아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병원에 가는 일이 적은데요. 저희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사를 하거나 마취 전에 무슨 꼭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꼭 하는 검사가 뭐냐면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이상이 생긴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취해서 어떤 검사를 하시든가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혈액 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마취했을 때 사람이나 강아지나 똑같이, 고양이도 똑같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하고 강아지, 고양이, 다른 동물들도 수술 전에 혈액 검사하는 것이 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검사하는 기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혈구 검사기라고 해서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갖다가 검사해주는 기계고, 요 기계 같은 경우는 혈청 검사기라고 해서 혈청에서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 전에는 뭐 특별한 경우는 없으면 뭐 호르몬 검사 이런 건 안 하지만 요 기구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만약에 구토나 설사 같은 것을 오래 했다고 하면 전해질을 검사해서 전해질 균형이 맞는지 검사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수술하는 고양이는 혈액 검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지금 전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흡입 마취를 마셔서 수술을 시작하고 있고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라는 걸 쓰시게 되는데, 담당 수의사분에게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할 때 어떤 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추후에 어떻게 관리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용지가 있고, 그리고 보호자분께서 이런 거 다 잘 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명을 해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동의서 말고 마취 동의서라고 해서 마취할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서명을 해주시는 그런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호전되면 퇴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그 2달 전쯤에 오른쪽 골두가 부러져서 대퇴골두 절단술을 한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다리가 저려서 아파서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대퇴골두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원래 흰색처럼 뼈가 이렇게 하얗게 남아야 되는데 녹은 검은색이 나오죠. 골두에 손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아파하고 건들면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약으로 버틸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골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대퇴골두를 절단해내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 2달 전에 찍은 사진에서는 골두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골두는 부러져서 대퇴골 안에 이렇게 골두가
대퇴골 골두가 골반 안에 있는 이 관절 안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수술 이쪽을 제거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정상이었던, 2달 전에 정상이었던 왼쪽 다리 골두가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입원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통증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아기를 관리해 주시게 되고요. 물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수술한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 어떤 하는 운동이 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야 가벼운 산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영을 시킨다든가 물리적으로 보호자분께서 다리 운동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는 산보 시키기도 어렵고 수영을 하는 거 되게 물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살살 만져주시거나 이렇게 해주는 그런 물리요법을 갖다가 저희가 퇴원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수술 끝나고 2, 3주 지나면 잘 걸을 겁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이 보시는 펫닥터 TV에 수술 후에 물리 운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것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른 원장님이 찍으신 그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물론 강아지 내용만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산보라든가 뭐 수영 이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물리 운동 시키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시고 수술한 후에 많은 아기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